우리가 흔히 가볍게 떠올리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음식들, 접시를 들고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묘한 해방감.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뷔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특정한 식사 방식에 무제한이라는 개념을 붙이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많이 먹기 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시대의 변화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평범해 보이는 식사 방식 속에 숨겨진 긴 역사 여행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들은 단순한 음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욕망을 표현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유럽의 왕실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귀족들의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권력을 과시하는 무대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궁정에서는 식탁 위에 올려지는 음식의 양과 종류가 곧 지위와 부를 상징했습니다. 음식은 하나씩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수십 가지가 펼쳐지는 방식으로 제공되곤 했습니다. 이를 프랑스식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운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전시였습니다. 손님들은 그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 먹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방식은 점점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음식은 많았지만 실제로 먹히는 양은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은 남겨지거나 버려졌습니다. 이는 곧 새로운 방식의 식사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19세기 러시아에서 등장한 러시아식 서비스는 음식을 순서대로 제공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효율성과 품격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뷔페 문화는 다시 선택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북유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오래전부터 스메르고스보르드라는 식사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음식이 한 테이블에 놓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져다 먹는 형태였습니다. 오늘날의 뷔페와 매우 유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무제한이 아니라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의 일환이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손님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음식을 선택하며 자연스럽게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시간이 지나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특히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식사 방식이 필요해졌습니다. 호텔과 연회장은 더 많은 손님을 빠르게 응대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자율적인 선택과 대량 제공이라는 개념이 결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뷔페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20세기 미국에서 찾아옵니다. 특히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도박과 의 도시로 급성장하면서 사람들을 오래 머물게 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카지노는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유도해야 했고, 이를 위해 저렴하면서도 풍성한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무제한 뷔페입니다. 손님들은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고, 이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무제한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매력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제한이 없는 상태에 끌립니다. 선택의 자유, 소비의 자유,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감각은 심리적인 만족을 크게 자극합니다. 뷔페는 바로 이 심리를 정확하게 건드린 시스템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뷔페는 단순한 식사 방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호텔, 결혼식, 크루즈, 리조트 등 다양한 공간에서 뷔페는 풍요로움과 자유를 상징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취향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각자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뷔페 방식이 더욱 선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중심의 사회 구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뷔페 문화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과잉의 문제입니다. 무제한이라는 개념은 때로는 낭비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뷔페에서는 상당한 양의 음식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왕실에서 벌어졌던 낭비가 형태만 바뀌어 다시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진정한 풍요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일부 뷔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양을 조절하거나 남기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급 뷔페에서는 단순한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뷔페가 단순한 소비의 공간에서 경험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뷔페의 역사는 단순한 음식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욕망을 표현하고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실의 과시에서 시작된 풍요의 상징, 북유럽의 환대 문화, 산업혁명의 효율성,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의 소비 구조까지 이 모든 요소가 얽히며 오늘날의 뷔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시를 들고 음식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백 년에 걸친 역사 속 한 장면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즐기고 때로는 고민하는 그 순간 속에는 인간의 본능과 사회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뷔페에 가시게 된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온 긴 이야기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하나의 식사 방식에도 수많은 시간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